먼저 그 연력학의 기초사항으로 기계연력학이라는 게 뭐냐? 보면 그 연력학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갈 적에 여러 가지 현상, 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연력학이고, 이러한 그 연력학에서 나오는 현상이나 작용 같은 것을 실질적인 그 실현적인 기계에 적용했을 적에 그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연력학을 실제적인 기계에 적용했을 적에 나타나는 제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분야가 기계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것이 연력학, 결국 뭐냐, 이것은 열 플러스 역학이라는 얘기예요. 역학.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Q예요. 이게 열이고 Q고, 이게 역학이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일. 그래서 열과 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연력학이에요. 열과 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연력학인데, 기계연력학은 뭐냐? 기계연력학은 기계 플러스 연력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과 일에 대한 그 내용을 기계 쪽에 적용시켰을 적에 나타나는 제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기계연력학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열기라는 것은 열을 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계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내연기관이 있네요. 자동차요. 자동차 엔진. 이것은 그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물체를 연소시켜서 거기서 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 열로 피스톤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일이죠. 일이요. 그걸 해보려 해서 자동차를 움직여주는 거. 그게 이제 그 내연기관이죠. 그래서 요런 그 기관을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기계연력학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열기관, 내연기관, 가스터빈, 냉동기, 요런 게 이제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그 기계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먼저 주의,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실린더 내에 기체를 집어넣고 여기를 피스톤으로 쭉 눌렀을 경우 이 기체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기체가 아니고 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요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물질과 정해진 공간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계라고 합니다. 계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정해진 물질을 포함한 공간 영역. 우리가 다른 기체가 아니고 요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한정된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요 동작 물질,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해진 공간, 그리고 요 물질을 우리가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란 뭐냐? 이 계 이외의 부분은 모두 주의라 그래요. 서라운딩. 그리고 경계란 뭐냐? 이 주변하고 이 계하고 경계 있죠. 요 칸막이요. 요것을 우리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요거를 구태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정해진 공간 내의 물질 및 그 정해진 공간을 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계 이외의 부분, 그렇죠? 계 이외의 부분을 우리가 주의라 그런다. 또는 그 다음에 경계는 이 계하고 이 주의하고를
구분 지어주는 요 경계요. 요 칸막이, 요거를 우리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 연력학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자주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러한 개의 종류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정해진 공간 내의 물질, 그 공간을 우리가 개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방개, 밀폐개, 고립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세 개의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개방개라는 건 뭐냐? 개방개라는 건 경계를 통하여 주위와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개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러한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구멍, 입출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물질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그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인 열과 일도 같이 이 개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 출입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개방개 또는 유동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서 본다면 자동차 엔진이요. 그죠? 실린더에 보면은 실린더에 흡기구가 있고 급기구가 있고, 그를 통해서 동작물체가 물질가 들어갔다가 연쇄된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서 배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입출구가 있는 것이 개방개다. 거기에서는 주위와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밀폐개는 뭐냐? 밀폐개. 이것은 비유동계라고도 하는데, 경계를 통하여 주위와 에너지는 이동이 가능하나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한 게다. 요거입니다. 요게 밀폐개예요. 뭐예요? 여기는 입출구가 없으니까 이 물질이 들고 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에너지요. 열과 일은 들고 날 수가 있어요. 열과 일은 그것이 밀폐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립개라는 게 있어요. 고립개라는 뭐냐? 이 밀폐개에서 완전히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도 출입이 불가능해요. 아까 밀폐개에서는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고립개에서는 에너지마저도 출입이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고립개다, 절연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에는 개방개, 그 다음에 밀폐개, 고립개가 있는데, 개방개라는 것은 물질이 들고 날 수 있는 입출구가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물질도 출입이 가능하고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 즉 열과 일도 출입이 가능한 것이 개방개고, 그 다음 밀폐개란 뭐냐? 물질, 개 내에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경계를 통해서 열과 일은 출입이 가능한 것, 이동이 가능한 것, 그게 밀폐개. 그 다음에 고립개는 뭐냐? 이것은 완전히 입출구가 없어갖고 물질도 이동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도 이동이 불가능한 것, 요거를 우리가 고립개, 절연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입출구가 있는 게 개방개, 이렇게 입출구가 없는데 단지 물질은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는 통과가 가능한 것이 밀폐개.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도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는 게 고립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의 종류에 있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된 거죠. 개방개에서는 질량도 출입이 가능하고 에너지, 즉 일과 열도 출입이 가능한 거, 그게 개방개고요. 밀폐개는 입출구가 없어 물질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에너지, 즉 일과 열은 출입이 가능한 거, 요거를 밀폐개. 근데 고립개는 질량도 안 되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고립개라 그러면서, 개방개를 유동개, 그죠? 흘러다니니까 유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폐개를 비유동개, 물질이 흘러갈지 못하죠. 그래서 유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동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립개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 그래서 절연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단열개라는 게 있어요. 단열개. 개의 경계를 통해서 열의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개가 있습니다.
열의 출입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단열계다. 이렇게 이제 겸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과정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과 사이클. 뭐 과정이나 사이클이나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과정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세스. 그래서 개 내의 동작육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태 변화라 그래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태 변화라 그러는데, 이때 이 상태 변화를 하는 연속적인 경로를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연속적인 경로, 패스를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동작유체가, 개내의 동작유체가 1상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P1, V1이죠. 압력이 P1이고 최적이 V1 상태에서 여기요 P2, V2. 압력이 P2고 최적이 V2인 상태로 변했어요. 그때 1상태에서 2상태로 변해가는 이 경로 있죠. 경로, 요거를 우리가 과정이라 그럽니다. 과정. 그리고 1상태에서 2상태로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한다. 요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는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는데, 가역 과정이란 건 뭐냐면 1상태에서 2상태로 상태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압축하는 힘을 없앴더니 그대로 이렇게 2에서 1로 그대로 돌아왔다. 갔던 길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로 왔다. 요걸 우리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역 과정. 그렇지만 1에서 2로 갔다가 그 압력을 없애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간 길하고 온 길하고 틀리죠. 요렇게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변화가 생겨서 돌아오는 것. 그러한 그 과정을 다시 역으로 밟지 못하고 다른 과정을 밟는 것, 요걸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간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가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역이 생기는 일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현상에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 사이클. 1의 상태로 갔다가 1에서 2로 갔다가 다시 2에서 1로 돌아왔을 때 1에서 2로 변화했다가 다시 2에서 1로 변할 적에 처음 상태에서 시작해서 최종 상태로 갔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요거를 우리가 사이클이다 얘기합니다. 반드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요. 다시 돌아온 경우 우리가 그거를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하고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정이요. 과정에는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다는 거. 사이클은 변화의 과정이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우리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태 및 상태라는 게 있어요. 상태. 그러면 상태라는 게 뭐냐? 상태라는 것은 어떤 개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요. 압력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뭐 최적이 얼마다 하는 그 임의의 시점에서의 그때 가지고 있는 값, 물리적인 값 이런 거를 우리가 상태라 그래요. 상태. 근데 상태량이냐 뭐냐? 여기서 물리적 값을 갖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압력이면 압력, 온도면 온도, 최적이면 최적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값을 갖고 있는 거, 크기
물리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낸 거죠. 개의 상태를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양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연력학에서는 이제 상태량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상태량으로서 압력, 최적, 온도, 이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이가 압력과 온도와 최적, 이런 관계를 서로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최적, 온도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량에는 몇 가지 구분을 해요. 강도성 상태량, 종량성 상태량, 비상태량.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상태함수나 경로함수,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상태량이요. 상태량.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압력, 최적, 온도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 그러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온도, 습도라든가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모두 상태량이에요. 상태량.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데 강도성 상태량이 있고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강도성 상태량이란 건 뭐냐 하면은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값이에요.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온도, 습도, 압력, 밀도 이런 거 있죠. 이건 단위가 뭐예요? 온도라는 거는 도시예요, 그냥. 습도는 뭐예요? 퍼센트. 그죠? 압력은 킬로그램, F, 센티자석 이런 식으로.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질량이 크다고 해서 온도가 커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압력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질량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량성은 뭐냐?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합니다. 질량이란 건 뭐예요? 단위 질량에다 질량을 곱하면 전체 질량이 되죠. 그러니까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죠. 최적은 뭐예요? 단위 최적에다가 비최적에다가 전체 최적을 곱하면 전체 최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건 다 질량이 커지면,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값도 같이 커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골라내는 게 자주 나와요. 다음 중 강도성 상태량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래 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고, 다음에 종량성 상태량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거. 온도, 습도, 압력, 밀도 이런 거요. 근데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 최적, 엔탈피, 엔트로피처럼 질량이 커지면 값도 같이 커지는 것,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이 종량성 상태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비상태량이라는 것도 가끔 나요. 비상태량이라는 것은 단위 최적, 단위 킬로그램당 어떤 상태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상태량으로 강도성 상태량을 취급한다. 단위 질량당이니까 이거는 단위 질량이니까 강도성 상태량이죠. 비엔탈피, 비최적, 비중량.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엔탈피는 예를 들어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그다음 비최적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 질량당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단위니까 질량하고 상관없죠. 단위 질량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강도성 상태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강도성 상태량. 이렇게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서 지금 상태량이 구분해 있어서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비상태량, 요거 질량의 크기에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예는 잘 기억을 하세요. 온도, 습도, 압력, 밀도는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강도성 상태량이다. 그리고 질량이나 최적, 엔탈피, 엔트로피 같은 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종량적 상태량이다. 그러니까 비상태량이라는 것은 단위 질량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성으로 취급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가 있어요.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 상태함수라는 건 뭐냐면 상태량이
그 경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 상태에만 관계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는데 이 상태 2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와서 2가 됐던 이렇게 와서 2가 됐던 상관없이 당시 이점에만 왔으면 그때 갖는 값을 우리가 상태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로함수라는 건 뭐냐? 1에서 2를 변했는데 이렇게 해서 왔을 때의 값하고 이렇게 해서 왔을 때의 값이 서로 다른 거, 또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다른 거, 이런 것을 경로함수다. 즉 상태 변화 과정 중 개가 취한 경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1과 열 같은 게 그렇습니다. 1과 열. 그리고 상태함수, 그 최종 상태에만 관계되는 것은 온도, 압력, 부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이런 거요. 이런 게 그 상태함수다, 점함수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열은 오직 개와 주의 경계에서만 관찰되는 양이며 개의 성질이 아니므로 상태함수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요. 1과 열은 상태량이 아니다. 상태량이 아니에요. 1과 열은 상태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개의 경계를 통하여 1과 열의 형태를 이동한다.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1과 열을 에너지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상태 및 상태량에 있어서는 상태라는 것은 개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상태량이에요. 그 개의 상태를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양의 값으로 나타낸 것, 그거를 이제 상태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압력, 온도, 체적, 이 세 가지를 연력학 상태량이다, 연력학적 상태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상태량은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태량이 있는데,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갖는 상태값,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는 거, 온도, 습도, 압력, 밀도 같은 걸 이제 강도성이라고 그러고요. 종량성은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질량이 커지면 그 상태값도, 상태량도 커지는 거. 질량, 체적, 엔탈피, 엔트로피 같은 거, 요게 이제 종량성 상태량이다. 그리고 비상태량은 단위 질량당 상태량으로 강도성으로 취급한다. 이거요. 비엔탈피, 비자 들어간 거요. 비체적, 비중량, 이렇게 단위 질량당. 이 비라는 것이 단위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량 값이 그것이 거쳐온 과정에 따라서 값이 변하면 경로함수고, 경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종 상태에 그 최종 상태에 따라서만 값이 주어지는 거, 그게 이제 상태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과 열은 상태량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요. 다음엔 단위계입니다. 단위.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단위계에는 우리가 크게 SI 단위와 중력 단위를 합니다. SI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라 그래요. 국제 단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해갖고 국제 단위. 최근에는 이거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공학 쪽에서는 이게 SI 단위로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SI 단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끔은 이렇게 아직도 중력 단위라는 게 있어요. 중력 단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질량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했을 때 그때의 힘이라는 중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중력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공학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SI 단위 대내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도 앞으로 다 이걸로 나옵니다. 중력 단위라는 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거의 다가 SI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SI 단위에 굉장히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계에는 SI 단위가 중력 단위가 있다. 그리고 SI 단위는 다른 말로 절대 단위로 하고도 이제 통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SI 단위나 절대 단위나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아요. 그리고 중력 단위는 공합 단위다. 그래서 보면은 SI에서 기본 단위로는 길이로서는 미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는 초를 사용합니다. 세컨드 해갖고 초예요, 초. 그리고 질량을 사용해요, 질량을 사용합니다. 근데 중력 단위에서는 길이로서는 미터를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시간으로도 초를 사용하는 건 똑같고, 그런데 중력 단위에서는 힘, 킬로그램 F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SI 단위에서는 질량을 사용하고 중력 단위에서는 힘 또는 중량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kg, 중력 단위에서 1kg F라는 건 뭐냐? 1kg F라는 것은 1kg F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질량 1kg인 물체에 질량 1kg인 물체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했을 때의 힘이에요. 작용할 때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중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kg F라는 것은 질량 1kg인 물체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할 때 이때의 힘 또는 중량을 1kg F라고 표시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1kg F라는 것은 1kg의 질량에 9.8m/s 자승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절대 단위로는 9.8N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1kg F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단위 비교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력 단위가 있고 절대 단위 있고 구체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물리량으로 길이, 시간, 질량, 온도, 힘, 압력, 일, 열량, 동량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길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L이고요. 시간은 T고 질량은 뭐 킬로그램, M, 온도는 절대 온도고 힘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라는 것은 물리량이 있어서 힘, F는 포스는 뭐예요? 질량에다 뭘 곱해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요게 물리적인 그 정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F라는 것은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근데 압력은 뭐냐? 압력은 어떠한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압력 P는 어떤 F라는 힘이 A라는 면적에 작용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E라는 건 뭐예요? E라는 것은 W로 표시한다면 W는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이게 움직인 거리예요. 이게 힘이고 그게 E라는 정의고 그 다음에 동력은 뭐냐? 동력은 파워죠. 동력은 우리가 이제 L로 하면 L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했느냐 하는 거. 요것이 동력이다. 요것이 여기 나타나는 요겁니다. 요거요.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되는 것이고 압력은 어느 면적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그 면적으로 나눠준 거. 단위 면적당 힘이다 이거예요.
그게 압력이고, L이라는 건, W라는 것은 힘으로서, 어떠한 힘으로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D가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겠어요. 그게 L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이란 뭐냐? 이 일을 얼마 동안의 시간으로 했느냐 하던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동력, 즉 파워가 된다. 이게 물리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 단위에서는 길이로서는 미터를 사용하고 시간으로서는 초, 세컨드, S. 그 다음에 중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량을 사용하지 않고 중량을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F라는 걸 사용을 해요. 킬로그램 F. 온도로는 것은 도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힘으로서는 킬로그램 F라는 걸 사용하고 압력으로서 킬로그램 F 퍼 메타 자승. 이 일은 킬로그램 F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킬로그램 F 메타.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로서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고 동력으로서는 이 일을 초로 나눠야 되겠죠.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F 메타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중력 단위에서 나타난다. 얘기고 절대 단위에서는 뭐냐. 길이로서는 메타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 이제 그 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사용하냐. 여기서는 킬로그램 F 중량을 사용하는데 우선 질량을 사용합니다. 킬로그램은 질량을 사용해요. 온도로는 도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거죠. 이게 질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로서 힘을 나타낸다는 얘기고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힘을 요거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힘을.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자승 이렇게 되는 거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요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타를 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메타 자승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동력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국제단위가 뭐냐, 이 국제단위. 국제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메타는 메타를 그대로 왔고요. 초는 초예요. 질량은 질량 그대로 왔고, 절대단위에서는 도시를 쓰는데, 여기는 켈빈 온도라는 K를 씁니다. K. 그리고 힘이요. 절대단위 요거를 국제단위에서는 뉴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크 자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은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스칼이라는 정의가 뭐냐? 그게 요거예요. 요것이 1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줄도 요게 줄이에요. 요 단위가. 그 다음에 또 그 열량도 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동력은 와트를 사용합니다. 와트가 요 단위가 곧 와트예요. 요 단위가. 그래서 결국 국제단위라는 것은 이 절대 단위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자승을 우리는 뉴턴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고 킬로그램 퍼 메타 퍼 세크 자승을 파스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킬로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줄로 바꿔서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국제단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kg F라는 것은 9.8N이다. 그죠? 1kg F라는 것은 뉴턴으로 바꾸면 9.8N이 되더라. 여기고 1기압은 98,000파스칼. 그리고 1kg F 메타 요것이 9.8줄이다. 이렇게 환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kcal는 킬로줄로 바뀌면 4.2kJ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1N이라는 힘은 뭐냐? 이제 요거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거요. 여기서 보시면요. 힘이요. 힘. 1뉴턴이죠. 1뉴턴이라는 힘은 뭐냐? 이것은
1kg의 질량에 1m/s 자승의 가속도를 작용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1N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뉴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 F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요게 1kg라는 질량이고 요 1m/s 자승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의 질량에 1m/s 자승의 가속도를 주면은 그게 1N의 힘이 된다 하는 것이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뭐예요? 1이에요, 결국. 에너지는 꼭 1이에요, 1. 1과 10 다시 하는데 여기서는 2를 얘기합니다. 1줄이라는 건 뭐냐? 1줄이라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였을 적에 요거를 우리가 1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1줄은 1뉴턴의 힘에 1m 움직이는 거예요. 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였을 때 요거를 우리가 1줄이다 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1뉴턴이라는 건 다시 뭐예요? 1뉴턴이라는 것은 1kg m/s 자승인데 그죠? 1뉴턴이 요거요. 거기다 또 1m를 곱한 거잖아요. 1m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kg 메타 자승/s 자승이 된다. 요 얘기가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요. 요것은 다시 바꾸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것은 1W세크가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W의 힘을 가지고 한 1초 동안 일을 하면 그게 1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파워죠. 힘, 파워예요. 1W라는 건 뭐냐? 1W라는 것은 1뉴턴의 1줄의 일을 1초 동안에 하면 요게 1W가 되는 겁니다. 1W. 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했느냐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W라는 것은 1줄의 일을 1초 동안 했으면 그것이 1W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압력이요. 압력의 단위 1파스칼은 뭐냐?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에 작용했을 적에 그거를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어쨌든 이 국제 단위라는 것은 SI 단위라는 것은 절대 단위하고 관계가 있는데 곧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그 명칭이 틀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1kg 메타/s 자승을 우리는 1뉴턴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1kg 메타/s 자승을 파스칼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절대 단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이 개념을 잘 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이거 연력학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온도에는 우리가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섭씨 온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는 겁니다. 대기압하에서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점을 0도씨,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를 해가지고 그 사이를 100등분합니다. 100등분 했을 때 그때 한 눈금을 우리가 1도씨로 한다 한 것이 그 섭씨 온도입니다. 도씨로 표시하는 섭씨 온도요. 그 화씨 온도는 뭐냐?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점을 32도 F,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212도 F로 해가지고 그 사이를 180등분 했을 때 그때 한 능금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1도 F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절대온도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연력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그러한 온도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잰 온도예요. 잰 온도. 그러니까 0도씨, 마이너스 273.15도씨가 0K예요. 0K. K라는 건 켈빈이라는 뜻이에요. 켈빈. 이렇게 정한 것이 절대온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섭씨온도라는 것은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가지고 여기를 100등분합니다. 100등분 했을 때 그 한 능금이 나타나는 것이 1도씨고, 화씨라는 것은 물이 어는 점을 32도 F, 물이 끓는 점을 212도 F로 해가지고 여기를 180등분합니다. 180등분. 180등분 했을 때 그 한 능금이 나타나는 게 1도 F예요. 그리고 절대온도라는 거예요. 절대온도가 뭐냐? 그것은 마이너스 273, 여기요. 마이너스 273도를 0K로 놓은 거예요. 0K. 0K를 놓고 계산한 것이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그래서 다시 쓰면은 섭씨온도. 도씨는 어떻게 돼요? 도씨는 9분의 5 F-32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 F는 어떻게 나느냐? 이거는 5분의 9 도씨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온도 K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도씨 플러스 273.15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절대온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온도도 이제 랭킨 온도라는 게 있어요. R은 어떻게 하느냐? 도 R은 도 F에다가 플러스 460을 더해주면은 그것이 랭킨 온도 R이 되더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요. K, 절대온도 K,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지면 그게 켈빈 온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73.15도씨가 0K예요. 0K. 이렇게. 절대온도 0입니다.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요거다. 요거. 요 계산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력학에서는 모든 온도는 절대온도로 환산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온도까지 해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요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 거를 보신다면은요. 그래서 기계연력학이라는 것은 열기관, 내연기관, 가스터빈, 냉동기 같이 어떤 연력학적인 내용을 실질적인 기계에 적용시킬 실적에 나타나는 제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연력학이다, 기계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쓰이는 용어 중에 이제 계, 주의, 경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의 종류에는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가 출입이 가능한 여부에 따라서 개방계, 밀폐계, 고립계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과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 변화를 하는 경로를 우리가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 어떤 과정을 이루고 하는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의 상태, 처음 시작한 상태로 다시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최종 상태하고 똑같을 때 요거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및 상태라는 게 있었어요. 상태량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에서는 압력, 온도, 최적 이거를 연력학적 그 상태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그리고 그 비상태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그 상태값이 상태량이 그 질량에 관계가 없어요. 질량에 관계가 없을 때 이걸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그러고 종량성 상태량은 그 상태값이 질량에 비례하거나 질량에 따라 커지거나 하는 거, 질량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비상태량이라는 것은 단위 질량 단위 그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성 상태량으로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성 상태량의 대표적인 것이 온도, 습도, 압력, 밀도 같은 게 있고요. 종량성 상태량에는 질량, 최적, 엔트로피, 엔탈피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상태량으로 하는 것은 비최적, 그 다음에 비중량, 비엔탈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상태함수라는 것은 그 상태값이, 상태량이 최종 상태에만 관계되는 거, 어떤 경로, 어떻게 그 점에 왔느냐는 그 과정은 상관없이 최종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거, 요게 이제 그 상태함수고, 경로함수라는 것은 같이 1에서 2로 변했더라도 어느 것은 1-, 2-, 3-로 왔고, 어느 것은 1-, 2-, 3-로 왔을 때 똑같은 최종 상태가 같더라도 온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요거는 경로함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에는 온도, 압력, 부피, 엔트로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경로함수, 그 경로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것은 1과 열 등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단위계로서 이제 SI 단위 있고 중력 단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SI 단위가 그 세계적인 보편적인 거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앞으로 SI 단위가 바뀐다. 또 이제 절대 단위다. 절대 단위의 그 수치를 그 명칭만 바꾼 것이 이제 SI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극계 단위를 서로 비교한 게 있는데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턴 힘의 단위에서 1뉴턴이라는 개념, 그리고 1줄이라는 에너지 개념, 동력 1와트가 뭐냐, 그 다음에 압력에서 1파스칼이라는 뭐냐 하는 거,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습득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에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